그러면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민솔님 먼저 누르게 됐는데 누른 김에 한번 봅시다. 네, 네, 그냥 직관적인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견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고민은 무엇이 직관적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 네, 누군가에게는 무엇이 어떤 게 직관적인데 누구한테는 그 무엇이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인 건 너무 추상화된 네, 워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직관적인 건데? 혹은 뭐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유저 친화적인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뭐라 해야 될까? 뭐 편한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한 디자인, 쉬운 디자인을 해야 돼요. 편한 디자인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오만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편한 게 뭔데? 그래서 쉬운 게 뭔데? 직관적인 게 뭔데? 혹은 아니면은 좋은 게 뭔데?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서는 그게 무엇인지 정의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종은 우리가 정의하는 게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스티브 잡스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만든 게 너무 좋아. 이미 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만든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믿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좋은 거야. 좋은 거를 갖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공모전 할 때 혹은 아니면 프로젝트 할 때 절대 쓰지 않는 단어가 쉽다, 좋다, 편하다. 이런 단어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준우님 볼까요? 네. 네, 명확한 목적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디자인. 네,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 네, 우리는 일단 디자인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네, 네, 요것도 좋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연희님도 민소림 아까 봤었고 종성님. 네, 이건 디자이너에 대한 역할인 것 같고요. 어, 디자인에 대한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설계자. 네, 그리고 윤영님. 네, 미적 요소를 더한 것. 요것도 틀리진 않아요. 네, 지혜님. 그 다음에 네, 뭐 좋은 생각인데 사람들이 대중의 시선으로 납득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이야기를 오늘 풀려고 하는 이야기랑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채영님까지 봤나? 네. 그리고 원재님. 좋은 디자인. 네. 그리고 또 명확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 네. 결국 다 좋은 거. 네.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잘 없으시고요. 네. 대부분 다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 좋은 디자이너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니고요. 어제 유나님도 했었나? 네, 밑에 있어서. 네, 여튼 네, 대부분 이제 디자인이 무엇인지라기보다는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디자인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갖고서는 시작이라고 불리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도구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뭐 우리가 역사에도 남지 않는 그 과거부터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장식이나 뭐 상징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뒤일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현대 디자인, 뭐 산업디 혁명의 이후로 혹은 이후로 혹은 바우하우스 이후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여기 산업디자인 150년에 나온 정시아님의 산업디자인 150년에 나온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기에는 일단은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던 시기였고요. 이 시기부터 이제 공장제 대량 생산이 시작됐었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덕트의 개념도 한 요맘때부터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의 스피릿은 그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 운동 혹은 예술공예 운동이라고 하는 요 시기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특징은 바로 네, 모든 것들의 이제 모든 제품에 모든 공산품에 미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미적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디자인이라고 보는 게 저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동이 그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미술공예 운동은 뭐 소재의 정직성이랑 뭐 기능미를 보여준다. 네, 뭐 재료 본연의 질감. 이때는 나무를 통해서만 만들었죠. 그래서 특히 사람이 잘 다룰 수 있는 건 나무, 돌 이런 거 말고 없었으니까 결국엔 요것들을 잘 살리는 거. 그 다음에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소재가 가진 아름다움 플러스 조금 더 덧붙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형태적으로 그냥 쉽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의 예술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다가 그런 미적인 가치들을 부여하는 거. 네, 요 시절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 시절은 산업혁명의 매우 초기였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이 굉장히 형태적으로 조약하고 되게 미적인 가치가 없고 그다음 퀄리티가 떨어지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 퀄리티가 안 좋던 시절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은 모두 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뭐 그 뭐라 해야 될까 공장제로 생산을 해갖고서 나오는 것들 그 전까지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들었으니까 퀄리티가 좋았을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면은. 근데 갑자기 그런 제품들이 그런 식으로 생산이 바뀌면서 퀄리티를 굉장히 나빠졌던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뭐 상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요즘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AI가 지금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은 이 결과물은 AI를 써갖고서 만들어낸 거, AI만 써갖고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하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문서들이나 코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막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문서 중간에 막 그 별표가 들어가 있어 갖고서는 의미 없는 별표 샵들 들어가고 가고 그 다음에 뭐 볼드 처리되어 있고 막 화살표가 많이 그려져 있고 그런 AI 결과물들 사실은 우리가 그때 시절은 제품에서 그런 것들을 보던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AI를 쓰면 안 된다. AI가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AI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기보다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너무 조악함, 너무 나쁜, 너무 퀄리티 떨어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시대에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들이 너무 미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이런 것들에 불만을 느껴갖고서는 공장제 생산을 하면 안 된다. 대신에 사람들이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퀄리티 그러되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되 대신에 좀 뭔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모티브가 있었던 것까지. 그래서 일단은 이 시절에는 직선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없었거든요. 다 곡선이었었는데 사실 직선이랑 곡선을 놓고 보면은 직선보다 곡선을 그리는 게 더 편하고요, 쉽고요. 그다음 곡선 중에서도 정원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는 게 쉬워요. 네,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꼭 완벽하게 정원이거나 직선이 아니어도 어색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제일 많은 것은 자연이고요. 결국에는 요 시절에서 미술공예 운동에서 원했던 거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생산하되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예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했던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요런 형태에서 얘가 뭐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조금 삐뚤어지고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얘가 못생겨지진 않겠죠. 크게 마찬가지로 여기 직선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뭐
흠이 패이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만 기스가 나도 가령 아이폰 직선과 정원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어긋나도 매우 어색한 형태가 됩니다. 조금만 기스가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하지만은 이런 형태들은 그런 것들이 덜하죠. 네,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네, 물론 네,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다 필요 없고 뭐 경제적인 자립이 뭐 안 되고 뭐 과도한 장식이 어떻고 뭐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기계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 때문에 가격이 비싸졌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썼던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중화에 실패했던 거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거는 뭐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원했던 거는 대중화이었던 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우하우스로 진화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미술공예 운동은 네. 사실은 예술을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했던 하나의 시도였더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윌리엄 모리스라든지 이 미술공예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중이 그, 그 미적으로 퀄리티 높은 것을 접근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 변해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랑 문제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 이런 예술이라든지 그런 미술이라든지 좀 더 뭐랄까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네, 문제를 느꼈고 이거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뭐 모든 것을 다 수공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제안했던 거고요. 요거는 실패했죠. 그렇지만은 요것들이 뭐 아르누보라든지 뭐 바우하우스로 넘어가면서 요것들이 점점점 대중이 접근 가능한 미술로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에도 결국에는 대중들이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결국에는 대상은 다 똑같고요. 이 대상들이 그다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다 똑같고 근데 대상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디자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과 뭐 훈민정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디자인의 가치는 시각적인 예술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난 대중이 그걸 넘어서 갖고서는 예술을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거. 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길 수 없는 것은 좀 삶의 퀄리티에 대한 좀 차이가 좀 커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만큼 뭐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먹고 살만해지고 배가 따시해지고 그다음에 따뜻한 잠자리에 자고 편한 잠자리에 자고 난 내일 하루가 걱정되지 않으면은 인생을 더 재밌게 살고 싶어해요. 뭐, 뭐 영화도 보고 싶고요. 네, 돈이 좀 넉넉해지면 영화도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다음에 뭐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비싼 것도 먹고 싶고 때로는 뭐 더 뭐 그렇게 보내고 싶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더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사실 대중에게 그런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시대는 점점점 변해가죠. 왼쪽은 제가 좋아하는 네, 팬텀 체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도 똑같은 의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오른쪽에는 아이폰이죠. 아이폰 에어. 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근데 요 시절에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들 아니면 금속은 뭐 그전에도 사용되었긴 했지만요. 뭐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데 점점점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왼쪽은 우리가 보면서 형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유추가 가능해요. 네. 앉아서 쓸 수 있을 거고요. 튼튼할 것 같고요. 무게중심 앉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얘 형태를 보면서 기능을 유추할 수 있어요. 물론 요것도 아예 유추할 수 없진 않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카메라가 있고 뭐 플래시가 있으니까 불이 켜지겠네, 뭐 사진을 찍겠네, 요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얘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형태는 그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 형태가 거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형태가 기능을 설명하지 않는 제품,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대는 옮겨왔어요. 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디자이너 유명한 사람은 저는 디터람스랑 조니 아이브인 것 같아요. 네. 한때 뭐 디터람스는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조니 아이브는 네. 한때 한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미국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는 조니 아이브 아닐까 막 그랬었는데 네. 초기 아이폰과 iOS를 뭐 총괄했던 네.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결국 요겁니다. 네. 그리고 뭐 디터람스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아이폰이랑 똑같죠. 여기서 아이폰처럼 그러니까 아이폰보다도 아이팟 클래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 액정이 있고 여기에 버튼이 있고 얘도 뭐 다 똑같죠. 직선과 정원으로. 네,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돼요. 이 시제부터는 디터람스가 출몰하던 요 시기부터는 그래도 직선이랑 정원을 구현할 수 있는 시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리소스를 너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기계는 이제 정원과 직선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 왔고요. 이 정원 하나가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근데 이 제품들 다 특징이 형태만 보고서는 이게 무슨 제품일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추론하기 힘들어요.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네. 그리고 디터람스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의 10개적인 원칙. 10개 원칙. 그냥 요거는 저는 그냥 한번 그냥 보고 넘기는 거 혹은 가끔 생각냈다 한 번씩 읽어보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의 좋은 디자인 원칙을 갖고서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혁신적이면 좋죠. 근데 늘 혁신이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제품을 유용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네, 심미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해 가능한 것도 중요하고요. 거슬리 요란하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직한 것도 중요하고 뭐 영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네, 시대가 변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야 될 것 같고요. 디테일까지 철저해야 되고 환경 친화적이고 그다음 최소한으로 디자인 되어야 하고 이거는 디터람스가 갖고 있는 건데 말했던 10가지 원칙인데 꼭 반드시 10가지 원칙을 또 다 지켜야 되냐 하면 더 들어가면 안 되냐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위대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네, 참고해서 디자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니 아이브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팟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디자인했죠. 보면은 네, 형태가 다 똑같기는 해요. 네, 여기도 다 직선과 정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뭐 레디우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핵심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드웨어만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만 있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역할이 단순히 예쁜 것만 만들어도 됐었어요. 예쁜 것만 만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인생에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예술에 대한 것을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기능적으로 다 사용하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의자가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책상에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혹은 집이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사회가 발전한 기술을 네, 내 삶에서 향유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핸드폰이 너무 어려워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절에 생각을 하면은 핸드폰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밖에서 전화하는 기능인데 전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세요.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휴대폰을 해갖고서는 전화를 하지 못하시면은 내 인생에서 밖에서 전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들이랑.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밖에서 문자 메시지로 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하고 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사라져요. 그런 기회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그런 요즘은 기술이 그런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어요. 뭐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10년 전이다.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백드플리스 쓰신 그 백드플리스인가? 뭐 쓴 그 작가인가? 아무튼 그 전 세계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한 30%, 20%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빈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다 손빨래를 하면서 살고 있대요. 뭐 10년 전 이야기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타본 사람들은 전체 그 세계 인구 중에서 10%들.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그 기술들이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정보를 접근하지 못했던 것처럼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예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술도 중요한 요소지만은 예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 역시도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라고 하는 세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네. 자, 돌이켜 보면은 뭐 AI 쪽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어떤 회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AI를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신한투자증권이랑 준비했던 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 퍼블리싱을 해달라는 게 뭐 가능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AI 써갖고서는 퍼블리싱하면 정말 금방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AI 쓸 수 없어요. 네. 큰 회사 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더 신기했던 점은 신한투자증권이 피그마를 쓰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다는 거예요. 뭐 3년? 2년, 3년밖에 안 됐대요. 피그마는 웹 기반이어갖고서는 보안 때문에 사내 그 보안 정책 때문에 피그마를 쓸 수 없대요. 그 다음에 그게 넘어가서 이제 AI를 쓸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뭐랄까 그 AI 피그마라든지 AI를 사용할 수 없는 조직에서 갖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접근에 대한 한계는 되게 그 일하는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내가 쓰고 싶은 내가 정말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데서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 거고요. 네, 가령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갖고서는 뭐 원무 효율이라든지 그런 생산성, 퀄리티들, 삶의 퀄리티들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게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였는지, 어떻게 보이는지가 디자인의 전부가 아닌 시대로 오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인터랙션이 중요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체 공학적인 설계, 뭐 인간이랑 좀 더 친화적인 설계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얘가 막 어떻게 내가 액션을 했을 때 내가 이 제품을 보고서는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된다 라는 것에 그 액션과 리액션 요 관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은 요즘에 네, 이 시대 이후의 제품들은 그렇지 않죠. 네. 그다음에 디자인의 목적은 본질을 잘 드러내는 거.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조니 아이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무언가를 예쁘게 만들기만 해도 디자인이 됐어요. 왜냐면 그게 디자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품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삶이 더 풍족해지고 삶이 더 윤택해지면은 그걸로 됐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위해야 될 것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영위할 것들이 단순히 미적 가치를 넘어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들의 삶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쳐요. 네. 뭐 똑같잖아요.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매일 익숙하게 쓰는 뭐 전기, 뭐 전등,
뭐 아니면 세탁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뭐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아니면 뭐 인덕션,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도 그런 제품들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만은 또 이게 막상 처음에 태동했을 때는 처음 사용할 때는 또 그리 편한 툴도 아니었을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새롭게 기술적인 발전을 모든 사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네. 뭐 디자이너의 수는 네, AI 때문에 뭐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디자인은 더 중요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인데 AI는 네, AI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AI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과 못 다루는 사람들 그 수 차이는 어마어마하고요. 그 갭은 어마어마하고요. 잘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잘 쓰죠. 근데 아직 AI를 써본 적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그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지금 같은 변화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네, AI가 뭐 가령 하나의 얘기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아직 AI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AI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기술 발전들을 AI를 통해서 발생하는 기술 발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뭐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디자이너의 역할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이런 거고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마이크 켜셔도 돼요. 네. 지금 네, 운영 매니저님이 지금 채팅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보통 이제 강의 시간에는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게 10분이고, 네. 그 다음에 요 평소에 그러니까 공식 쉬는 시간은 저를 통해서 제가 저를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을 비우시거나 뭐 잠깐 이제 일이 있으실 때는 이제 뭐 잠깐 자리 비우실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시간을 써주시고 난 다음에 전체 팀에 시간 써주시고 난 다음에 비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모두 읽어보신 다음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고요.